하나, 돼지는 인간도 잡아먹습니다. 돼지는 잡식성 동물로 고기를 잘 먹고 사냥도 할 줄 압니다. 돼지는 특히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암컷 돼지의 경우 새끼를 지키기 위해 매우 공격적이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옛날에는 돼지를 들판에 풀어놓고 키우다가 돼지가 사람의 아기를 잡아먹은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1879년 영국에서 한 돼지가 갓 태어난 아기를 잡아먹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큰 충격을 주었고 돼지를 들판에 풀어놓고 키우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한 돼지가 갓 태어난 아기를 잡아먹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둘, 현재 우리가 식용으로 키우는 돼지, 일명 집돼지는 멧돼지과에 속한다. 즉, 멧돼지를 가축화시킨 아종이다. 12간지에 속하는 돼지띠는 원래 멧돼지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돼지는 옛날부터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동물로 고대 중국에서는 이미 멧돼지를 가축화하여 식용으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12간지를 만들 당시에도 돼지는 멧돼지를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멧돼지를 가축화한 집돼지가 점점 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집돼지는 멧돼지보다 크기가 작고 사육하기가 쉬운 편이었습니다. 따라서 집돼지는 멧돼지를 대체하여 돼지의 대표적인 존재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셋, 뚱뚱한 사람을 놀릴 때 흔히 돼지라고 놀리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돼지의 체지방률은 15% 정도다. 이는 성인 남성의 평균 체지방률인 10에서 20%와 비슷하거나 더 낮은 수준입니다. 성인 여성의 평균 체지방률인 20에서 30%와 비교하면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뚱뚱한 사람을 놀릴 때 돼지라고 놀리는 것은 돼지에게 신뢰가 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돼지는 오히려 뚱뚱한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한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분홍색 돼지는 랜드레이스라는 서양의 돼지종이다. 랜드레이스는 1800년대 영국에서 개발된 품종으로 사육하기 쉽고 육질이 좋아 전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토종 돼지는 검은색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털의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우성이기 때문입니다. 토종 돼지는 랜드레이스보다 크기가 작고 사료 효율이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지방이 적고 육질이 쫄깃하며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높아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주도산 흑돼지는 우리나라 토종 돼지의 대표적인 품종입니다. 제주도 특유의 기후와 환경에서 자란 제주도산 흑돼지는 육질이 뛰어나고 향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한때는 토종 돼지의 개체수가 급감하여 멸종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돼지의 번식력이 워낙 뛰어나 금방 복원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토종 돼지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섯, 우리나라에선 가축의 새끼를 부를 때 송아지, 망아지, 강아지처럼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만 돼지만은 그런 식으로 부르지 않는다. 그 이유는 돼지란 이름 자체가 새끼 돼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돼지는 우리 옛말로 도 혹은 도치라 불렀습니다. 돛에 아지를 붙여 도야지라고 불렀는데 이 말은 돼지의 새끼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도야지라는 말이 돼지 전반을 가리키는 의미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말도 줄어들어 돼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돼지를 부를 때 굳이 새끼 돼지와 어른 돼지를 구분하여 부르지 않는 것은 돼지라는 이름 자체가 새끼 돼지를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돼지는 더러운 동물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 돼지는 생각보다 깔끔한 동물이다. 돼지는 잠자는 공간과 배설하는 공간을 구분지어 생활한다고 합니다. 잠을 자는 공간은 최대한 깔끔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면서 잠자는 공간에서 떨어진 일정한 장소에 배설을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축사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돼지는 자기 똥오줌에서 몸을 굴러 스스로 체온을 낮춥니다. 이는 돼지에게는 땀샘이 거의 없기 때문인데 땀샘이 없다 보니 체온 조절이 어려워 물이 필요한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 자기 배설물에서라도 몸을 식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돼지가 더러운 동물이라는 편견은 돼지가 사육되는 환경에 기인한 것이며 돼지 자체의 특성 때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7. 돼지는 매우 뛰어난 후각을 자랑한다. 돼지는 후각이 매우 뛰어나 송로버섯을 찾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로버섯은 땅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돼지의 뛰어난 후각은 송로버섯을 찾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하지만 돼지는 식성이 왕성해서 송로버섯을 찾으면 그 자리에서 먹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로버섯은 매우 귀하고 비싼 식재료이기 때문에 돼지가 송로버섯을 먹어버리면 큰 손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요즘에는 돼지 대신 개를 송로버섯을 찾는 데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는 돼지만큼 후각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송로버섯을 먹지 않고 주인에게 알려주는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돼지는 고기를 많이 얻기 위해 몸집이 크게 크도록 개량되었는데 이런 집돼지와 야생의 멧돼지가 교배하면 몸집이 거대한 대형 괴물 멧돼지가 태어난다고 한다. 이러한 괴물 멧돼지를 호그잘라라고 부릅니다. 호그잘라는 일반적인 멧돼지보다 몸집이 훨씬 크고 멧돼지보다 더 공격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 길이는 3m 이상, 몸무게는 300kg 이상에 달하는 것도 있습니다. 호그잘라는 주로 미국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집돼지와 멧돼지가 함께 서식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입니다. 호그잘라는 농작물과 가축을 습격하여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9. 돼지는 독사를 쉽게 잡는 동물이다. 돼지는 두꺼운 지방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사의 독리가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돼지는 매우 강한 턱과 이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사를 쉽게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독사 때문에 문제가 되는 지역에 돼지를 풀어 독사 개체수를 조절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돼지는 독사를 잡아먹을 뿐만 아니라 독사의 알을 먹기도 하기 때문에 독사 개체수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크기가 큰 뱀의 경우는 오히려 뱀이 돼지를 잡아먹기도 합니다. 10. 놀랍게도 돼지의 내장은 인간의 것과 매우 흡사하다. 즉 돼지의 배를 딱 가르면 보이는 내장의 모습과
인간의 배를 딱 가르면 보이는 내장의 모습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장기의 크기가 약간 크고 구조가 인간과 매우 유사해서 이종간 장기 이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생명공학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동물이기도 하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